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은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강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강연회가 매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후 8시에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오후 8시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참여를 조금 바라는 마음에서 오후 8시에 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저희에게도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8시에 많은 멘토님들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후 8시 월요일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연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죠. 제가 오후 1시에 안양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지방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수도권을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일 일요일에는 제가 강남으로 갑니다. 역삼 아이타워 선능 더 모임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고,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같은 지역을 강연을 가게 되면은 강의 내용을 바꿔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신다면은 매번 강연 올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공부도 하시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2480포인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아래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래 추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주가가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윗자리 2480을 한번 뚫었다라는 건데, 뚫었다라는 것은 갈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이 되지 않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별로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조금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강한 흐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밑으로 빠지는 형태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보통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크게 강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반등 포인트는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유지가 되는 동안에 우상향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실적 장세가 되긴 힘들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테마 장세에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장세를 최대한 현금화를 시키고 매도해야 되는 장세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맞을지, 제 말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말이 맞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기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주식시장,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다가오는 미래는 맞출 수 없지만 과거를 본다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증시 하락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장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음 테마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테마를 내가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면은 새로 사야 하는가, 그리고 아니면 내 종목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내 종목을 손을 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1종목이 보여지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5개,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19개나 됩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던 기업 위주로 많이 밀리고 있네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급등 나온 빠지고 있는 종목들만 보더라도요,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막 밀려버리는 이런 종목들의 개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 급등 나왔다고 좋아할 만한 문제는 아니겠죠. 일단 미래의 ING인데요. 액면 병합 이후에 약간 빠져 있다가 오늘은 급등이 나왔어요. 액면 병합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면 병합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던 액면을 병합했다, 합쳤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좀 줄어듭니다. 뭐 품절주까지 줄어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줄어에 들어있는 주식 수에서 흑자 전환 소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래 ING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액면 병합 이후에 저런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상한가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번 풀렸다라는 것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좀 풀렸다라는 것은 엄청 강하게 꽉 잠겨 있는 수도꼭지를 꽉 잠근 것처럼 꽉 잠겨 있는 그런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아마 이거 내일 정도면 상한가 바로 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풀렸을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오리엔트 전공은 예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오리엔트 시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현 민주당 대표가 근무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강문 이사라고 하는 분이 뭐 이재명 동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때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정치 때 이제 대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올라올 만한 그런 이야기도 없고 사실상 얘가 뭐 그런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정치 테마로 엮여 있지만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도 그렇게까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테마 자체로 본다면은 자동차 수동 변속기라던가 이런 거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테마로 엮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올라온 뉴스는 아직은 없어요. 그냥 좀 소외당하고 있는 종목들로 약간 이렇게 수급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고 자동차 부품 테마 쪽으로 요즘에 수급이 돌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그냥 약간 눈에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긴 힘들어요. 아마 이거 정치 테마로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물려 계시는 분들은 막 올라와 주길 바라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엔 그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단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총선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마냥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규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 그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젠스인데요.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자동차 배기 부품 만든다. 머플러라고 하는 그 배기 부품을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그쪽이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올라온 뉴스는 일단은 딱히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최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자동차 부품 테마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 평소에 눈여겨볼 만한 아주 뭐 우량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좀 적자가 나고 있거나 매출이 좀 적긴 한데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별로 그닥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그런 일이 먼저 생기겠죠. 무거운 종목들일수록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부터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도 작고 가볍다 보니까 먼저 움직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봐야 되는 것은 오리엔트 전공이라던가 디젠스 올라온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부품 테마라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젠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뭐 이유가 딱히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2,500원대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들고 계시는 분들은 2,500원대부터는 수익을 좀 챙겨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소룩스입니다. 소룩스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명 기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만들고요. LED 형광등, 실내등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조명 관련주라고 그리고 LED 관련주라고 이렇게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요. 뉴스는 없어요. 얘도 일단 뉴스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고요. 원전용 LED 개발을 했다라는 옛날에 이제 그 뉴스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3월달, 2월달 이럴 때 나왔던 뉴스라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의 뉴스라고 보긴 힘들어요. 대신에 이 종목도 발행 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만 주 정도가 묶여 있다 보니까 품절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좀 조정장이나 이럴 때는 품절주들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급등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발생되는 장대 양봉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니고요. 오늘 이후로
자리를 잡다가 뒤에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전 이 상승세를 매도하기에는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한다라는 관점보다도 이번 신호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신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이 파란 불인데 빨간 불로 바뀔까 안 바뀔까 우리가 갑자기 틱 바뀌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불 정도가 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7,500원까지 다음에 떨어진다면은 이번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1승입니다. 1승 같은 경우는 선박 장비 부품을 만든다 보시면 되는데요. 선박 장비 중에서도 왜 우리 배가 둥둥 떠다니면은 그 안에서 볼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뇨 처리 장치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딱히 지금 당장에 뉴스가 나온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승 올라온 뉴스가 뉴스페이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없어가지고 얘도 그냥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외당했던 이때까지 소외를 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품절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품절주 정도의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주인공이 없을 때 나도 한번 주인공 해보자 하면서 올라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올라왔는데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5,000원대까지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노리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이슈가 없어서 딱히 올라올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거품 바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급등 나오고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형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 점이 우리가 포인트 잡을 만하고요. 그리고 LED라든가 LCD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도 지금 올라오는 게 슬슬 보이고 화장품 관련주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인데 주가가 가지 않은 종목들에 아직도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올라온 테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내려와 있는 테마를 잡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고요. 이번 주 오늘부터 오후 8시에 저희가 온라인 강연 하니까요. 오후 8시에 온라인 강연 오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 안양과 선릉, 강남 쪽에서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